2013년도부터 오늘까지 10번의 10월달이 있었고 9월의 하락장 이후 매해 10월은 폭등의 장이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자발트들이 급격한 상승을 몇 배씩이나 보였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흔드는 구간이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블랙록 현물 ETF 승인 관련 찌라시로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35.28K, 업비트 원화차트 기준으로는 4,750만원을 찍어 주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멤버십 분들도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알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미리 진입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수익 중이실 텐데 어디서 팔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실 겁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알트코인 역시도 끊임없는 상승은 없을 겁니다. 분명 흔드는 구간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트가 흔들리는 이유는 비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고점에서 못 팔았더라도 적어도 내 평단에서는 매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불장 믿고 좀 더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캔들 기준으로 지금의 검정색 선, 이 21선까지는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직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의 이 21선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6일 전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적어도 5%에서 10%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자발트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준에서의 자발트는 시가총액이 1천억에서 3천억 사이에 있는 알트코인들입니다. 진입에 대한 기준은 아직 크게 펌핑이 나오지 않은 자발트, 그리고 1번 캔들 기준으로 지금의 21선이랑 가까운 코인들이 손익비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발트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더리움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이더리움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현재 추세가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나왔던 고점부터 내려온 상단 추세만 이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이더리움은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은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최근에 나온 고점인 30.8K, 원화로는 4,150만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더리움이 고점부터 내려온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본격적인 알트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영어입니다. 한글로 해석하면 지배력을 뜻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파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비중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면 그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1년도 고점을 넘겨주고 17년도랑 18년도 매물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21년도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 장세는 비트코인을 고점에 올려놓고 그 도미넌스를 쫙 빼면서 알트코인으로 그 수급이 몰려 들어왔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 불장이 왔었습니다. 이미 비트가 고점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고 도미넌스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격적인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은 최근에 올라왔던 추세 하단부를 깨는 하락에서 나올 겁니다. 일본 고점에서도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불장 시기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발트 일부를 편입시켜 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혹여나 현물 ETF를 긴급 승인이라도 한다면 지금은 비트로 다시 그 자금이 쏠릴 수 있습니다. 비트가 흡성으로 오른다면 자발트는 쉽게 무너질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발트를 적어도 5%에서 10%는 포트에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더리움이 아직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흰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더리움과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 지금의 이더리움 움직임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으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더리움이 6월 15일 바닥에서 플러스 24% 반등이 나왔을 때 솔라나는 117% 반등문을 보였습니다. 이후 추세에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3% 하락이 나왔을 때 솔라나는 마이너스
40% 하락이 나왔습니다. 9월 11일에 바닥을 다져주고 이더리움이 플러스 22% 반등분이 나와주었을 때 현재까지 솔라나는 9월 11일부터 107%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고점부터 7월 14일까지 이어왔던 지금의 상단 흰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될 겁니다. 솔라나 같이 이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메이저 알트들도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상승이 미비했던 메이저로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더리움이 다시 또 지금의 추세 상단에서 이전처럼 똑같이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처럼 눌리는 자리가 나오겠죠. 혹은 반대로 이더리움을 A라고 표시하고 솔라나를 B라고 표시했을 때 우리가 A를 통해서 B의 움직임을 예측을 했듯이 A가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음에도 B가 상승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전에 추세를 이탈했던 것처럼 7월 14일처럼 추세에서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락과 21선 밑에까지 빠지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때 추세 상단을 돌파했던 지금의 상승분은 휩쓸릴 가능성도 있겠구나를 의심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매수에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 중심에 있는 건 뭐죠? 블랙록 현물 ETF죠. 이제 와서 블랙록의 ETF가 거절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게 되면 그 다음 움직임은 이더리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은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후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만 해도 이미 승인 확정, 불장 랠리 가나요? 뭐 이런 기사들이 아마 시장을 또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크, 인베스코,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서도 가장 빨랐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결국 블랙록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렸지만 저는 이더리움 매수는 이미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 다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와 주었다면 이더리움 역시도 직전의 고점 다리를 넘기는 상승을 비트가 선행하고 이더리움이 후행하는 그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큰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비트니스 멤버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루 1,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알트코인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전부터 알트코인 매매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죠. 제가 영상 초반에 파워레저 코인을 보면서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평단, 불장 믿고 버텨보신다면 일본 기준으로 21선까지는 버텨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한번 보였고 바로 급락이 났던 코인들 중에서 반등을 이어가는 코인들의 공통점은 지금 보이시는 검정색 실선인 21선을 딛고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메타디움, 썸씽, 오브스 전부 다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레저도 동일하게 양봉을 계속해서 쌓아주고 있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평선을 딛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파워레저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슈팅 나와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스팀코인도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입니다. 자, 룸네트워크 차트 보시면 적어도 평단 불장 믿고 더 버텨보실 분들은 21선까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던 자리에서 룸네트워크가 21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룸네트워크는 하락이 나와주었지만 이 뒤에 있는 차트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의 21선에서 계속해서 작게 저점을 높이면서 쌓아갔다면 또 다른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을 잡아주었었겠죠. 그 외 코인들 눌리면 볼 수 있는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 21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 비트코인 SV, 이캐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이 오르듯이 이더리움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따라 붙어 올라와 줄 겁니다. 그 기준은 필히 21선을 잡고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선을 기준으로 잡으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지금의 21선을 올라오고 다시 이탈했을 때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는 손절이 한 번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와 주더라도 결국 이 고점 자리를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 주었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는
손대로 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뒤에 차트,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는 반대로 이 자리를 저항받았다면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와서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왔다면 추세 자체를 상승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락 추세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매매를 2번은 가져가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스토리지 역시도 지금 이 추세를 다시 상방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추세는 충분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선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매매 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는 큰 추세를 먹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도 동일하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 큰 추세를 한번은 먹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좀 길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텔레그램 방은 영상보다는 편집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관심 받아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비트게임스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